연순 문제는 앞서 발언처럼 본인이 얘기했던 비단 주머니와 같은 얘기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비단 주머니든 연순 문제든 그렇게 수차례 윤석열 후보에게 이렇게 선거운동해달라. 뭐 준비가 돼 있나요? 뭐 여의도형 말고 직접 라이더 체험도 하든가 혹은 지하철 출근길 인사를 뭐 강북 쪽에서도 한번 하든지 이런 걸 줄기차게 요구했는데 왜 안 받아들여지냐. 이건 당대표로서 충분히 윤석열 후보에게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안을 했고 받아서 오늘 한 거죠. 제스처를 보였기 때문에. 딱 하나 했잖아요, 그런데. 아니 아침에 처음에 그밖에 할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제안하고 예. 바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거를 관심 없다 이렇게 딱 잘라버린 태도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 정말 진정성이 있다면 하나 받아줘서 고맙다. 나머지도 나하고 같이 하자. 이 정도 얘기가 돼야 되는 것이죠. 예. 저는 문제의 핵심은 소통에 있다고 봐요. 그리고 아하. 이제 그 전권, 그러니까 지금 김종인 전 위원장에게 정권을 준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정권을 준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선대위 뭐 비서실에 후보 비서실이라든가 선대위가 이원화되고 또 선대위는 선대위로 또 다시 새시대위원회가 있고 뭐 이런 등등의 것들이 있다 그러면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경우 이게 무슨 정권이냐. 그리고 뭐 삼특인가요? 뭐 그런 나간 것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 그만큼 이제 소통이 안 됐다는 것이고 지금 뭐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의 그런 앙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대표로서 또 상임 선대위원장으로서 뭔가 계속 재언이 있었는데 그것이 계속 막히고 연습 문제라는 단어는 뭐 잘못된 거지만 예. 그래도 뭔가 재언을 했으면 그 부분을 좀 흔쾌히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 지금 일단은 안 받아들이는 거가 먼저 보도가 됐거든요. 아하. 그리고 나서 이제 부랴부랴 윤석열 후보가 지금 나가가지고 이제 인사를 한 꼴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미 감정이 상한 거죠. 근데 어찌 됐건 저는 우리가 전당대회 때로 한번 돌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준석 대표의 성향, 경향, 특성 다 알고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을 다시 살려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당대표를 시킨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면에 와가지고는 이렇게 모든 책임을 다 이준석 대표에게 몰아가는 것도 그것이 그 시기와의 어떤 생각을 지금 돌아와서 생각한다면 맞는 것이냐 뭐 이런 생각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김관욱 교수님의 의견을 바로 받아서 박수영 의원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중요한 본질은 이준석 대표가 물러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물러나든 안 물러나든 어쨌든 대선 후보와 당대표가 소통하는 모습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그게 먼저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소통은 해야 되는 것이고요.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선대위가 너무 크다. 뭐 그래서 정권을 주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바로 그것 때문에 어제 선언을 하신 거예요. 선대위 다 해체했기 때문에 지금 비판하신 거는 과거 얘기, 옛날 얘기라는 것이고 아하. 소통이 필요하지만 어디까지나 대선 후보가 앞장서야지 대표가 앞장서서 자기 얼굴을 내고 자기 정치를 하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건 숨어서 하고 뒤에서 하고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중심이 되고 전면에 나서야 되는 게 대선 후보인데 후보에게 제안하고 그게 안 받아들였다고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자기 정치를 하러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사실 이 연습 문제 논란, 오늘 여의도역 앞에서 오전에 윤석열 후보가 출근길 사람들, 출근길에 나선 이들에게 인사까지 했는데요. 오늘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또 한 번 제대로 충돌한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권영세 사무총장 임명을 두고였습니다. 뭐 이준석 대표도 우리 선거 승리를 위해서 같은 뜻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개인적인 감정이 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명을 해서 최고위원회에 그 의견을 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고 그게 뭐 협의 절차죠. 대부분 별다른 의견이 없이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과 또 일부 반대 의견이 있었는지는 제가 가서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권영세 사무총장의 임명에는 어떤 이견도 없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있었고 사실 지금 상황을 정치적인 상황으로 봅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건 이제 말을 아끼겠습니다. 오전에는 권영세 사무총장 임명안도 좀 반대했다는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저는 권영세 사무총장 임명에 반대는 없습니다. 저도 온종일 국민의힘 내부 뉴스를 챙겨봤는데 사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포인트를 잡아야 될지 좀 가늠이 안 되는 부분도 꽤 많아서 그래도 저희는 정리를 해야죠. 이도훈 의원님. 네. 사무총장 임명에 대해서는 권영세 의원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찬성했는데 이철규 전략기획부총장 임명은 반대했다. 뭐 이 부분 때문에 오늘 또 오전부터 시끄러웠습니다. 그렇죠. 우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그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비판한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더 비판받아야 될 사람이 한 사람 있죠. 그 바로 윤석열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아니 박근혜 정권과 맞서고 그 문재인 정권과 홀로 맞서던 윤석열은 지금 어디가 있는 거냐? 추미애 그 법무부 장관 그 온 정권이 그렇게 탄압할 때 거기에 홀로 맞서서 공정의 가치를 지키려고 했던 윤석열은 지금 어디가 있는 거냐? 그걸 물어보는 거죠. 오늘 우선 그 인사에 앞서서 오늘 아침에 그 여의도역에서 인사한 것도 말하자면 이제 그 이준석 그 대표의 취지는 뭡니까? 자기랑 같이 손잡고 같이 인사하면서 자기도 좀 돋보이게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운전할 테니까 그 저기 짐차 몰고 가서 윤석열 후보 배달하시오.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자는 겁니까? 그럼 아예 받으려면 그렇게 확실하게 받든지 아니면은 아니 선대위도 안 들어왔는데 무슨 저런 이런저런 제안을 하느냐 필요 없다고 딱 끊던지 어정쩡하게 8시 반에 혼자 여의도역 나가서 저렇게 하니까 별로 그 저 효과도 없고 이준석 후보도 뭐 윤석 대표도 뭐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어정쩡한 태도는 안 되고 잠시만요. 이렇게 저 화면에서 예를 네. 들어 당 관계자든 무슨 뭐 네. 대변인이든 사무총장이든 같이 있어야 힘을 좀 받는데 저거 자체가 별다른 연습 문제 푸는 것 말고는 별다른 의미가 없단 말씀이죠. 다른 당직자는 다 필요 없고 이준석 대표 얘기는 저 옆에 자기가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야만 표가 된다는 건데 그게 맞고 틀림을 떠나가지고 예. 이준석 대표가 말하자면 하나의 화해의 제스처로 그렇게 했다면 받아들이려면 확실하게 이렇게 받아들여야죠. 옆에 이준석 세우고 같이 여의도에서 이준석 인사를 하든 대표요. 예. 강북역에서 인사를 하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어정쩡하게 혼자 나와서 저러니까 물론 혼자 저렇게 하면서 많이 배웠을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표를 받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구나. 이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싸늘한 시선을 보내는구나. 윤 후보가 아마 절절하게 저는 느꼈다고 봅니다. 인사도 솔직히 말해서 뭐 권영세 그 본부장이야 좀 관심이 있지만 이철규 기획부총장을 임명하든 많이 솔직히 일반 국민의 관심이 뭐가 관심이겠습니까? 그거보다는 너무 솔직하게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관심 아니, 있는 그- 분들도 있습니다. 그 인사를 예. 하면은 예. 사전에 그 권 본부장이 저 이 대표한테 가서 하든 아니면 윤 후보가 이 대표한테 전화해서 하든 사전에 조정을 해서 했으면은 아무런 그 잡음이 나질 않는데 이렇게 그 인사 하나 무슨 기획부총장이 인사 하는 것까지 이렇게 세상을 떠들썩하게 윤석열하고 이준석하고 다툰다 알겠습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 되겠습니까? 아까 제가 예. 오늘 안에 그 결정해야 된다고 했고 또 만약에 윤석열, 이준석이 웃으면서 악수하면 많은 사람들이 장난하냐고 그렇게 비판할 거라고 알겠습니다. 얘기했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으면서 악수하면은 그래도 보수 중도층은 아직까지는 별로 보기는 안 좋지만 그래도 받아들일 준비가 아직은 돼 있다고 봅니다. 윤 후보가 오늘 결정을 잘 해야 될 겁니다. 박수영 의원님, 제가 보려고 본 건 아닌데 잠시 휴대전화를 보시길래 혹시 네.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비공개 회의에서 무슨 얘기가 좀 있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오고 가고 있고요. 아까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준석 후보에 대한 그 경론이 이준석 대표에 대한 경론이 벌어지고 있는데 경론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예. 있는데 보니까 그 후보께서 아하. 의총장으로 가실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께서 지금 6시 반쯤 될 텐데 7시경에 의총장에 가서 마무리를 지으실 가능성이 높다는 그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잠시만요. 좀 중요한 얘기를 하셔서 네. 꼭꼭 씹어서 좀 볼게요. 지금이 6시 30분이고 이준석 대표가 참석한 의원총회가 5시 26분에 정확히 시작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한 대략 20여 분 뒤에 윤석열 후보가 이 자리에 직접 의원총회에 참석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참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는 문자가 예. 현재 저희들 방에 의원들 방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럼 이게 미뤄 짐작컨대 예. 지금 어느 정도 윤석열 후보가 마지막에 등장을 할 거 정도의 상황이 됐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의 뭐 자진 사퇴든 혹은 다시 한번 이준석 대표 당대표와 대선 후보 함께하자. 뭐 가타부타 결정이 어느 정도 된 모양이죠. 아직까지 뭐 결정된 상황은 아닐 텐데 마지막 남은 30분 동안 그런 어떤 류의 결론이 나오게 되면 후보께서 이제 가셔서 최종 마무리를 하지 않겠나. 물론 그것도 후보께서 결심하셔야 될 거지만 지금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어느 쪽이든지 결론이 날 거 아닙니까? 본인이 자진 사퇴를 하든지 예. 아니면 하지 않겠다. 그렇지만 대선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거든요. 예. 어느 쪽이든지 간에 후보가 가셔서 마무리를 하실 걸로 지금 예측이 된다는 글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무제한 토론인데 저희가 좀 대략적인 예상보다는 이 밀도 있게 진행이 됐나 봅니다. 1시간 반 뒤면
대선 후보가 직접 온다. 뭐 이렇게 예상하기 때문에 저희 아시다시피 10시부터 계속 토론을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상당히 장시간 했기 때문에 의원들도 이제 핵심이 뭔지 전부 다 알고 있는,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길게 얘기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예. 보기에는. 그래서 몇몇 발언하실 의원들이 미리 몇 사람만 해도 전체 의견이기 때문에 그걸 뭐 의총에 참여한 우리 100여 명 의원들이 전부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보다 밀도 있게 진행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앞서 이도원 의원님께서 오늘 오전에 왜 혼자 저렇게 여의도역 앞에 5번 출구 앞에서 40분간 인사를 하는 모양새가 별로 좋지 않았다. 그게 유권자든 국민의힘 당원들에게든. 저런 윤석열 후보의 약간 정무적 판단이나 리더십 문제도 오늘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의원총회에 모습을 드러낸다면 그런 부분도 좀 의원총회에서 당 소속 의원들이 지적해야 되는 건 아닌지 제가 지금 그런 생각도 좀 들어서요. 오늘의 주제는 그게 아니니까요. 그건 다른 루트로 통해서 지적을 하면 될 것이고 오늘은 어차피 핵심이 이준석 대표이거든요. 예. 그 문제에 관해서 결론을 내면 되지 인사하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좀 곁다리라고 생각합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화면을 잠시 준비를 부탁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총장 임명권이나 혹은 전략기획부 총장 임명권은 일단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이준석 대표 거취 문제만 100% 논의하고 이런 문제는 차제해 나중에 당 소속 의원들이 따로 후보께 말을 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충분히 그건 가능하고요. 저 문제는 사실 별로 다툴 것도 없습니다. 당무 우선권을 가진 게 대통령 후보이기 때문에 예. 당 대표가 저 문제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거나 관여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다 동의해서 가면 좋고 동의하지 않으면 대통령 후보가 우선권을 갖는 것이 우리 당헌 74조입니다. 당헌대로 진행하면 되는 것이죠. 예. 근데 지금 사실 뭐 질문 하나 더 드리면 청년층에 대한 불만 어제 윤석열 후보가 백지 상태에서 출발하겠다고 한 뒤에 불과 몇 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청년 보좌역들 모아놓고 윤석열 후보가 소통하겠다고 했었는데 그 자리에 노쇼 그러니까 참석하지 않아서 꽤 논란이 많았었거든요. 이런 게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이준석 당대표 빈자리 때문은 아닌지 뭐 이런 비판이 좀 있거든요. 박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이제 전환기였지 않습니까? 선대위라고 하는 큰 조직에서 선대본부로 전환하면서 조금 이렇게 착오가 났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앞으로는 이제 작은 규모로 가면 오히려 후보랑 소통이 더 잘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최소화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